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보험에서 실손 의료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3대 진단비인데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부터 3위를 차지하는 만큼 보장 범위는 넓게, 그리고 보장 금액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최적의 보험 구성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 라이브 플랜 A 시간에서는요, 3대 진단비를 비교하고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찬 정보는 물론 궁금증과 답답함을 한 방에 해결해드릴 막강 전문가 군단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라이프 플랜 A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3대 진단비를 제대로 가입하면은 보다 든든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가입할 때는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오늘 우리 최영선 전문가가 준비한 더 알찬 3대 진단비에 관한 강의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보험의 만병통치는 무엇일까요? 단연 실비보험,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실비보험은 구조적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갱신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년, 3년, 짧게는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로 할 때 과연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이런 필요하긴 실손보험, 이중적인 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만병통치와 필요약.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저랑 3대 진단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진단자금 하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질병이 암이네요. 암은 지금 현재 암 환자로 등록된 환자, 재발 가능 암 환자 수입니다. 이것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5년 이내에 완치가 안 된 환자 수를 일컫는데요. 무려 2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숫자도 굉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치료 중인 환자가 2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매년 10에서 1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은 아무래도 부동의 질병 발병률 1위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두 번째로 뇌질환입니다. 혈액이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딱 막혀버리는 뇌경색이 있고요. 혈관을 터뜨려버리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이런 뇌혈관 질환은 질환 자체도 무섭지만 나중에 찾아오는 후유장애 또한 만만치 않은 만성 질병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반신마비가 올 수 있고요. 한쪽 눈이 안 보이고 만성적인 두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투병 기간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치료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질병이죠. 세 번째로는 심근경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근경색 가기 전에 이전의 단계를 저희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위험 요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 소금, 설탕의 함유량이 높은 식이요법이라든지 비만, 스트레스, 자식생활, 피로, 과로, 덥거나 추울 때 바람이 부는 날에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발병될 수 있는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질병이 심혈관 질환일 수밖에 없는데요. 심혈관 질환은 흉통과 함께 심근후쇼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간단하게 카테터 삽입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시기가 지나게 되면 급성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질병으로 이 또한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성별로 사망 원인을 한번 봤습니다. 남녀 모두 다 부동의 1위 자리는 암이네요. 두 번째는 심장질환,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남녀 동일하게 보여지는 순서이기 때문에 만만한 질병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원인별 사망 순위는 어떨까요? 여기 지금 현재 1위가 악성 신생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악성 신생물은 암을 일컫습니다. 암, 두 번째가 뇌혈관 질환, 두 번째가 심장 질환, 세 번째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분포도로 본다면 50%에 가까운 수치가 지금 원인별 사망 순위 1, 2가 암, 신장, 뇌혈관이네요. 보시면 성별, 두 번째 원인별 사망 순위가 이렇다는 것은 보통 저희가 사망을 왜 얘기하냐 하면 사망하기 이전에 발병하는 질병의 50% 이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런 무서운 질병에 대해서 언제까지 걱정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3대 진단자금을 2천만 원씩 구성해봤습니다. 각각 2천만 원. 뿐만 아니라 상해 사망 1억 5천만 원을 준비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요.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보험은 갱신형 구조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 구성 같은 경우는 20년을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형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경제활동 시기에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경제활동이 끝난 시기에는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로 설계를 한번 해본 거죠. 그렇게 된다면 30세 되시는 경우 남녀에 따라서 보험료가 남자분은 46,550원, 여자분은 32,400원입니다. 그러면 10살을 더 늘려볼까요? 보험료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0살을 늘렸더니 남자 같은 경우는 61,200원, 여자분 같은 경우는 38,410원입니다. 그래서 10살을 더 늘려서 50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가 마이너스가 돼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이렇게 연령이 많아지게 되면 보장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2천만 원씩 보장 금액 준비가 안 되시고 각각에 대해서 1,000만 원씩밖에 준비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서둘러야 되시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걱정을 할 수 없는 3대 진단자금, 그렇다고 실비 또한 평생 내셔야 되는 보험료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병통치와 필요약이라고 불려지는 실비보험을 과연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그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선 전문가와 함께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을 포함해서 뇌질환, 거기에다가 심근경색증까지 미리 준비하는 3대 진단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고요. 오늘 보험 고민 함께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상담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상담 요청하시면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 연결을 해볼 건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상담 좀 도와드릴까요? 네, 보험이 하나 있긴 있는데, 제가 암보험만 있거든요. 네. 보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좀 궁금하고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가입하신 증권을 좀 보니까요. 2005년도에 가입해주신 흥국생명 원더풀 파워 종신보험 가지고 계신데 맞으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보험으로 지금 다른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 제가 우리 유혜정 전문가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네. 배 꼭 여미고 다니시고요. 저희가 네. 미리 저희 쪽에 한번 연락을 주셔서 증권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네. 암보험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맞으세요? 네. 예. 지금 본인 보험이 암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네. 이 보험은 종신보험이에요. 네, 종신주 계약이 4천만 원 들어있는 종신 계약이고요. 여기에 네. 이제 암 특약이 3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2대 진단이 2천만 원씩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 네. 수술비와 1종, 3종 수술비가 있어요. 네. 네, 보통 가입을 하시면 내가 몇 년을 납입을 해야 되는지, 이제 네. 일단은 금액만 보시기 때문에 납입 기간도 좀 잘 못 보셨던 것 같아요. 납입 네. 기간이 41년이시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한 60세 정도? 그때까지 납입을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좀 납입 기간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금액은 5만 원 정도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부담스럽지 네. 않아서 그래도 꾸준히 한 12년 정도를 납부를 해주셨어요. 네. 그건 정말 잘하셨는데 진작에 납입 기간을 좀 줄여서 보장을 갖고 가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암보험이라기보다는 종신보험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혹시 네. 결혼을 하셨나요? 네. 아, 그럼 결혼을 하셨으면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담보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실손이 좀 없어요. 네. 네, 실손이 지금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네. 좀 더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에 지금 10년이 넘었음에도 뇌출혈밖에 보장이 안 되시거든요. 네. 급성심근경색은 똑같이 보장이 되시는데 지금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네.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망사천, 암진단이 3천만 원, 2대 진단이 2천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까지 보장이 되시는데요. 요거를 네. 좀 손해보험사에 있는 종합보험으로 바꿔주셨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는 뇌졸중이 보장이 안 되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네. 보장 범위가 좀 더 큰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진단금에 대해서도 네. 수술비나 진단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지금 가입하신 게 41년이라고 하면 12년을 납입을 했다고 해도 한 29년쯤 더 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내신다고 생각하면 손해보험사로 바꿔주실 때 지금 현재 네. 금액은 조금 늘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네. 처음에 가입할 때보다 12살이 많아졌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실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실손도 같이 가입이 되시는 거니까 금액은 12만 5천 원 정도로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지금 네. 12년 내고 29년 더 내야 되는 걸 그냥 처음부터 20년 납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보장 금액은 똑같이 암진단 3천만 원, 그리고 네. 뇌혈관이나 허혈성 수술비에 대해서 같이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2대 진단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도 2천만 원씩 넣어드리고,
각 수술비와 입원 일당 다 포함해서 보장받으시는 금액이 12만 5천 원 정도 돼요. 요거는 결혼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아마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아직이요. 아직 없으세요? 자녀분이 네. 나중에 생기고 그러면 그때는 내 보험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거 생각하시면 지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리모델링 그 손해보험사로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실손보험이 없으신 걸 저희가 추가를 해드렸고 29년 남은 납입기간에 대해서도 20년으로 줄여드렸기 때문에 납입기간에 대해서도 좀 줄어든 부분, 그리고 범위가 넓은 3대 진단금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 보험에 없던 실손보험 포함해서 다른 수술비나 입원 일당 그런 것도 다 같이 넣어드렸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아이 낳으시고 그리고 계속 유지를 하셔서 평생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것도 궁금한 건 없으세요? 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보완하셔야 할 부분들 좀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궁금증 네. 해결이 좀 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3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58세 남성입니다. 지금 수입이 있을 때 3대 진단비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는 문자인데요. 최영선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령이 많아지시게 되면은 가입할 수 있는 진단자금의 금액 자체를 축소해서 가입을 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일단 3대 진단자금이라고 문의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뇌 쪽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진단자금이 뇌출혈, 뇌졸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출혈을 포함할 수 있는 진단자금이기 때문에 뇌출혈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뇌졸중으로 폭넓게 가입하셔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같이 보장받으실 수 있게 진단자금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연세가 58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신다 그러면 본인의 경제활동 시기를 좀 고려하셔서 보험을 잘 유지하셔서 꼭 필요한 시기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기간을 설정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처럼 보여지네요. 네, 마침 문자 내용이 우리 최영선 전문가님이 앞전에 강의를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팁을 잘 참고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83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살펴볼게요. 올해 3월에 태아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장이 약한 것 같아서 보완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기본 계약하고 실손 의료비만 있는데 해지하고 나서 새로 가입하는 게 낫나요? 라는 문자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혜정 전문가님. 네. 지금 가입하고 계신 기본 태아보험에 실손하고 기본 계약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3월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4월 이후에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장받는 부분이 좀 바뀌다 보니까 옛날 보장을 넣으셨던 게 아마 혜택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이거는 굳이 바꿔주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계속 나중에 조금씩 1년 지나면 실비가 아마 갱신이 돼서 조금씩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거는 계속 꾸준히 납입을 하시면서 유지를 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금과 아니면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에 대해서 따로 같이 보장을 넣어서 끝까지 보장을 유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3월 이후에는 보장 내용이 변경됐다고 하니까요. 3월 전에 혹시라도 가입을 하셨다면은 계속 해지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종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보험을 3개 정도 가입을 했는데요. 네. 그 보험 가입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진단비, 수술비 이제 필요한 게 적절하게 돼 있는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장 분석이라는 거를 좀 한번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네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네. 저 28살이에요. 네네. 20대 여성분이시고요. 네네. 지금 혹시 몸이 편찮으시거나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예, 그러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다고 하시고요. 20대 여성분께서 지금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보험 3가지 증권 가입하신 거 지금 내용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네. 다 한 번씩 체크를 도와드릴게요. 전화 끊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우선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진단비와 수술비 중에 어떤 게 더 지금 우리 여성분에게 필요한지 이 부분 궁금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3개의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보장 분석과 또 보험료 인상 전에 리모델링이 가능할지 그 부분도 함께 체크를 도와드릴게요. 네, 최영선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최영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네, 28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험을 네. 일단 3가지나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가 아, 잘 네. 돼 있으실 것 같으셨으면 전화를 안 주셨을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에도 좀 부족한 게 보여지시나 보죠? 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사실은 가입 시기에는 뭐 잘 가입을 했다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셨겠지만 지금 지나고 보면 어떤 보장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장 내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리는 거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네. 네, 그래서 3건의 보험 중에 지금 현재 제일 처음 게 삼성화재 상해보험 행복 파트너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상해보험으로만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혹시 상해가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상해는 뭐 사고 났을 때.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사실은 저희가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크게 질병과 상해 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상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질병 발병률에 비해서 현재의 경우의 수가 떨어집니다. 근데 일단 상해 쪽으로 보장을 해 놓으셨고요. 여기서 지금 보장되는 게 뭐가 있냐면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서 3%부터 79%까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게 후유장애 보장을 준비를 해 놓으셨었고요. 상해로 입원하시면 3만 원, 그다음에 상해 골절, 화상, 상해 수술 구성 자체가 완전히 상해로만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한 건이 가입이 돼 있고요. 두 번째 게 지금 현재 동양생명 다이렉트 안보험입니다. 이거는 전화를 통해서 가입하신 것 같으세요? 네. 예, 전화를 통해서 가입했고요. 보장 내용 보니까 일반 암 진단 자금이 3천만 원 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고혈관 같은 경우는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게 잘 가입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을 잘 가입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0년 내고 기간이 좀 짧습니다. 80세까지 보장이지만 비갱신형으로 잘 가입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일단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네, 그러시고요. 세 번째는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내생의 건강 플러스 종합보험입니다. 보험명이 아주 긴데요. 예. 이 보험은 지금 현재 실비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맞으세요? 네, 그래서 실비보장을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시게 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상해나 질병으로 통원하시게 되면 최대 통원비 25만 원, 약제비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혹시나 실손보험의 부족자금을 입원비로 좀 유용하게 활용하시려고 입원비 3만 원을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3개의 보험을 아주 잘 가입을 하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동양생명의 콜 통해서 가입하신 암보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완전히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지네요. 이렇게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계속 보험료를 내고 그러시죠. 금액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금 들어와서 좀 들어긴 했는데 저도 좀 걱정이 좀 돼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처음에 지금 현재 질문하신 내용이 진단자금이나 수술비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인은 지금 현재 진단비, 수술비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생명 다이렉트 안보험은 지금 가입 시기도 워낙 오래되셨고 또 유지를 11년 동안 잘 하셨습니다. 이 보험은 유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2가지의 보험은 정리를 하셔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바꾸신다 이러시면 암 진단 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장 준비하실 수 있고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3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성인 수술 같은 경우는 80에서 30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부화재에 있던 실비보험을 없애고 이 지금 통합보험 안에 실비보험을 포함하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이나 입원비까지 구성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보험료 내시는 게 102,390원 정도 되는데요. 보험료 수준은 어떠세요?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두 가지를 유지하시는 비용에 대해서 129,390원씩 납입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61,000원씩 내셨기 때문에 한 6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라 지금 기존에 지금 연령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한 보장은 아닐지라도 보완을 하시는 거에 너무 중요하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세까지 보장을 늘리는 거와 진단자금과 수술비를 골고루 준비하실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가장 중요한 보험이죠. 실손 의료비를 좀 포함해가지고 리모델링 전반적으로 다시 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세요? 네, 어차피 좀 그 보장 기간이 짧아서 좀 빨리 어떻게 보면 빨리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또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008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건설 현장직인데 설계사가 직업을 잘못 고지해서 농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고로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았는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유혜선 전문가님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크게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이게 설계사분이 아마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건설 현장직이라고 하면 급수가 3급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많이 나와서 그걸 좀 줄이다가 이제 농업으로 직업을 잘못 표시한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아예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거는 아니에요. 보험사에 청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 따라서 뭐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맞고요. 그게 뭐 전액을 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전액을 다 해주면 좋은데 부분에 따라서 내가 3급을 2급으로 잘못 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좀 전액이 다 보상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보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보험회사가 그 후에는 나머지 처리를 할 거거든요. 아마 금감원에 그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합니까? 참 다행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꼭 이 부분 보장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766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0세 만기 어린이 보험을 나중에 100세 만기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낸 보험료에서 더 내야 하는 걸까요? 라는 문자 내용인데요. 최영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30세 만기로 하신 이유는요. 보험료를 아마 저렴하게 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입을, 왜냐하면 보통 어린이 보험은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받는 걸로 하시려면 보험료 수준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한 보험으로 보험이 없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30세 만기로쯤 본인이 보험 기간, 만기 기간을 결정하셔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100세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0세로 연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때 되면 보험료를 다시 책정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렴한 보험료로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한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영선 전문가와 함께 우리 7667님의 궁금증까지 해결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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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지금 보험에 관한 궁금증 있으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지금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이렇게 1년 주기로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자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를 이제 노후도 준비할 겸 연금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을지 한번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금리도 궁금하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상당히 젊으신 것 같은데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30대예요. 아, 30대 여성분이시고요. 네네. 지금 뭐 아프시거나 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네,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아기를 낳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노후가 또 걱정이 되고 네. 종잣돈도 좀 마련할 겸. 아, 결혼 벌써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지금 100만 원씩 납부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월 100만 원이죠? 네, 그냥 은행에다가 그냥 적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 1년짜리씩. 부담은 없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전문가와 함께 속 시원한 해답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우선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3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시중은행에다가 100만 원씩 적금을 넣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좀 금리가 낮아서 고민이 크다고 하시는데요. 좀 길게 봤을 때는 연금 가입이 유리할지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이 부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목소리가 굉장히 애띠세요. 감사합니다.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도 있으신데. 네.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 일단 먼저 문의를 해주신 게 일반 저축은행에 적금을 붓고 계신 거죠? 네. 그래도 아직은.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아직은 그래도 아기가 어려서 그런지 조금 미리 넉넉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네. 네,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참 부러워할 정도로 잘 준비를 하셨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 달 차이로 금리가 자꾸 떨어져요. 그쵸? 네. 이거를 1년 1년 단기로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1년 1년 하다 보면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이자가 떨어졌고, 다음에 또 떨어졌고, 혹시 1년을 이제 모아놓으셨으면, 그거는 또 어떻게 이용을 하세요? 네, 그거는 이제 또 다시 또 1년으로 예금으로 넣어놓고 있거든요. 혹시 그러시면 그 목돈으로 자꾸 조금씩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그거를 목돈 자금으로 좀 쓰실 일이 있으신가요? 아직 아기가 어리시다고. 지금 당장은 없는데 중간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집을 이제 뭐 자가를 이제 구입하던가 그럴 땐 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조금 수익률이 좀 높은 곳으로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은행에서도 요즘에는 연금 상품을 많이 취급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이자가 적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을 고객분들이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게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다른 은행에, 지금 시중은행에서 하시다고 하면 아직 거기에서는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드리자고 하면, 지금 요즘에 증시가 아무래도 좀 좋아졌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1년 1년 단기적으로 자금을 마련을 해서 1년 1년 써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또 모아서 예금으로 넣는다고 해도 이자가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계산을 해보면 100만 원씩 12달을 넣어도 10만 원 조금 넘거든요, 이자가. 그에 비해서 그거를 나중에 1200만 원 모아서 10만 원을 내가 용돈 삼아 쓴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이거를 몇 년 길게 좀 납입을 해서 지금 연금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목돈 자금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거를 좀 목돈으로 크게 나중에 가져가셔서 나중에 변액 상품에 대해서는 중간에 중도에 인출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30만 원을 넣거나 40만 원을 넣더라도
나중에 이제 60만 원이나 80만 원 정도에서 추가로 납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추가로 납입을 하시는 건 수수료나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오로지 내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지금 100만 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변액 상품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요. 변액 상품을 가입을 하실 때 100만 원을 다 가입을 하시지 마시고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금액을 만드신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납입을 권장해 드리니까 그 추가 납입을 하셔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돈 자금으로 집을 구입을 하실 때나 아니면 아기가 좀 커서 나중에 학자금으로 좀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 납입하신 부분에서 내가 자율적으로 좀 꺼내서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머지 기본 계약 정도는 연금으로 가져가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원금 보장은 되는 걸까요? 변액 상품이다 보니까 처음에 원금 보장은 좀 어려워요. 근데 원금 보장이라는 게 조금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원금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일단은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은 시중은행에서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자가 적더라도 지금은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투자 수익을 좀 올려서 장기로 봤을 때 좀 이익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은 수익률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 원금 보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금보험 좀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우리 유혜정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문자를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2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37세 기혼 남성입니다. 저축 목적으로 2012년 교보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종신은 저축이 아니라고 하던데 해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계약 보장 금액만 낮출까요? 라는 문자입니다. 최영선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게요. 네, 지금 여기 문자상으로만 본다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인지 안 그러면 변액 유니버셜 투자형 보험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자 내용상으로 본인이 확인을 하셔서 종신보험이라고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이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다는 거는 처음에 가입하신 목적에 너무 맞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지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의 보험 가입 현황이라든지 기혼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했고 자녀분들이 지금 또 어떠신지 또 지금 부양해야 될 가족의 연령대는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유기적인 어떤 요소에 따라서 해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축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종신보험을 해약을 하는 거는 사실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7세 기혼 남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문구 하나만으로는 주계약 보장을 낮출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가입돼 있는 증권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 보고 제가 추가적인 어떤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더욱다나 중요한 건 해지 결정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오랜 기간, 지금 2012년에 가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5년간 잘 유지를 하셨어요. 그런 거라 기능적인 부분으로도 유니버셜 기능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내도 종신보험 기능을 일정 부분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2012년 가입하신 보험이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더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상황을 더 자세히 우리 전문가님이 파악을 하고 리모델링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방송 끝나고 전화 한번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자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72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아버지가 60대 중반이신데 당뇨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또 가입 가능한 보험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유혜정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신 분도 지금 현재는 좋은 보험들이 많이 나와서 실손 가입은 가능해요. 근데 여기 이제 합병증이 있으신지 아니면 심전도 이상이 있으신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할증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보장 금액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낮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으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도 실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서 실손 가입은 가능하신데 지금 65세라고 하시면 연세가 좀 있으셔서 금액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은 나중에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 부분을 좀 접어두시고 3대 진단금을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선 답변은 긍정적입니다.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합병증 여부에 따라서 또 금액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화 상담 한 번 더 가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에 관한 어떤 궁금증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딸아이 거 네. 보험이 있는데요. 네. 지금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끝났어요. 네네. 하나 끝났고 하나는 몇 년 전에 가입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보장 내용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그게 조금 궁금하고 네. 또 이거를 또 계속 또 추가로 보장 받을 게 또 뭐가 있을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문의드렸거든요. 네, 혹시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16살이요. 16살이시고요. 네, 17살. 네. 17살, 10대 따님이시고, 저희 지금 증권을 좀 보니까요. 2002년도에 가입해주신 교보생명 내 사랑 어린이 보험이 있고요. 네네네. 2013년에 가입해주신 삼성화재 엄마 맘에 쏙 드는 자녀보험 이렇게 2개 여기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네. 가입하신 이 보험이 지금 하나가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우리 전문가님 좀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전화 끊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7살 딸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하나의 보험은 지금 이미 만기가 됐고 하나는 아직 몇 년 전에 계약을 하셔서 만기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보장 내용이 궁금하다고 전화 주셨고요. 또 추가할 보장이 따로 있는지까지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영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최영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화재보험에 하나, 생명보험에 하나 추천을 받으셨는지 아주 잘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셨는데, 자, 일단 가입을 하셨을 때는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어떠한 보장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삼성화재 엄마 맘에 쏙 드는 자녀보험입니다. 이게 납기는 10년 납처럼 보여지고 보장은 100세까지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보험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조금 알고 있었어요. 갱신형인지 알고 계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갱신형이라는 거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0년만 내고 보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이가 100세까지 살아있는다, 이렇게 되면 100세까지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어떨까요, 그러면 이 보험이? 그러면 이게 갱신이면 오르는 게 많이 오르나요? 그러시죠. 이제 일단 많이 오른다는 거는 위험률뿐만이 아니라 연령이 증가하는 연령 증가분까지 같이 오르기 때문에 보험료는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더더욱다나 중요한 거는 본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좀 고려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노후가 늦어지고 있지만 10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생각했을 때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실 네. 거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아있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낸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부담스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장은 보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고 지금 현재 아이가 너무 나이가 어린데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비갱신 형태의 보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꿔주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교보생명 내사랑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완납되셨습니다. 보험료를 다 냈고요. 보장만 받는 거죠. 20세까지. 이게 짧아서 하나를 추가로 가입을 하긴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20세까지 돼 있는 거를 100세까지 보완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보험을 보완하시면서 보험료 내는 시기에 대한 보완이 조금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보생명은 보장이 어떻든지 간에 완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리모델링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생명보험사의 보험이 하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경하시는 거는 손해보험사의 좀 어린이 보험으로 좀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보장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암 같은 경우는 4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1,5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거는 사실 성인이랑 똑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는 뇌졸중 가기 이전 단계인 뇌혈관이랑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1,5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인보다 굉장히 진단장을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힐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고 지금 삼성화재에서 빠지는 실손보험, 그 다음에 뭐 수술비, 입원비들을 각각 포함해서 매월 92,200원씩 낼 수 있는 걸로 보험료를 바꿔보는 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시게 되면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이나 얼마나 납입해야 돼요? 예, 지금 현재는 30년 납으로 저희가 설계를 한번 해봐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요. 충분히 경제활동할 수 있는 시기까지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아직 어려서요. 30년 납으로 해서 보장을 좀 크게 가져가고 보험료를 좀 낮추는 효과를 좀 드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 가입이 어려운 뇌혈관이나 허혈성 질환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나중에 추후에 보장을 받을 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완납하신 교보생명 보험은 계속 가지고 가시고요. 지금 저희가 또 리모델링 도와드린 비갱신 보험을 잘 참고를 하시면 100세까지 부담 없이 가지고 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또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9734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은 했고 운전도 자주 안 하는데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저도 참 궁금한데요. 유혜정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을 하셨는데 운전자 보험은 좀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사람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11대 중과실이나 이제 12대 중과실로 바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일단 받으시는 건데 변호사 비용이나 방어 비용, 벌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으시는 금액에 비해서는 보험료는 한 1, 2만 원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을 보장성으로 좀 유지를 해주시면 내가 운전을 한다 아니면 특수지구 이제 운전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보험료 부담도 없으시니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이 사람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니까요.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 보험만큼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험 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도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나 문자 모두 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수능으로 저희 보험플랜 119가 12시에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